여러분, 90년을 살고 나니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결국 내 것이 아니었고 마지막까지 남는 건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고 올해 92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살고 있고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자식은 셋인데 모두 서울에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63세에 남편을 잃었고 68세에 평생 모은 돈을 다 자식한테 줬으며 73세에 무릎 수술로 800만 원을 썼고 78세에 손주 둘을 1년간 키웠습니다. 85세에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90년을 살고 깨달은 인생의 허상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둘째, 마지막까지 진짜 남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걸 지키는 방법을 아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허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상은 자식입니다. 자식은 절대 내 인생의 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프고 제가 80대가 되어서야 깨달았으며 서울대 노년학연구소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30대부터 저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1958년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밤새 젖 물리고 기저귀 갈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를 보살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32세에 둘째를 낳았고 35세에 딸을 낳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학교 가서 남의 자식 가르치고 저녁에 내 자식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제 삶은 없었습니다. 전부 자식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40대에는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큰아들 과외비로 매달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당시 제 월급이 80만 원이었는데 거의 다 교육비로 쓴 겁니다. 제 옷은 5년 넘게 사지 않았고 외식은 1년에 2~3번 했고 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친구 순자가 언니, 너무 자식한테만 매달리지 마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가 잘 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50대에는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53세의 큰아들 전세금 5천만 원, 56세의 둘째 3천만 원, 58세의 딸 2천만 원. 평생 모은 돈 1억을 다 준 겁니다. 남편한테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지? 라고 물었더니 자식들이 효도하겠지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3세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아이들이 다 왔지만 일주일 뒤에는 모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빈 집에 앉아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자식들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68세의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다 줬습니다. 1년 안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72세 명절에 큰며느리가 어머니, 김치 좀 담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배추 30포기를 혼자 담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애들 좀 봐주세요 라고 손주를 맡겼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이 핸드폰만 봤습니다. 78세의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 둘을 1년간 제가 키웠습니다. 그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느라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악화됐습니다. 85세가 된 지금 자식들은 명절에만 옵니다. 설과 추석 1년에 2번. 와서는 밥 먹고 몇 시간 있다가 어머니 일찍 가봐야 해서요
라고 떠납니다.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병원 갑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외로움뿐입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도는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이 43% 높고 삶의 만족도가 38% 낮으며 외로움 지수도 52% 높다고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보상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두 번째 허상은 돈입니다. 돈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허무하고 제가 직접 경험했으며 국민연금연구원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30대부터 매달 20만 원씩 저축했고 40대에 부동산과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50대의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모였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낀 시기였습니다. 친구 혜자한테 나 이제 노후 걱정 없어 라고 자랑했습니다. 돈이 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0대부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3세 남편 심근경색 치료비 800만 원과 장례비 600만 원. 68세 큰아들 사업 실패로 2천만 원. 73세 무릎 수술비 800만 원에 매달 병원비 30만 원. 78세 손주 육아 생활비 500만 원. 82세 백내장 수술 300만 원. 85세부터 허리 디스크 주사 치료 매달 20만 원. 88세 당뇨 합병증 치료비 400만 원. 90세가 된 지금 통장에는 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1억 2천만 원이 30년 만에 거의 다 사라진 겁니다. 매달 연금 70만 원 받지만 병원비 50만 원에 생활비 30만 원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10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친구 명자가 영수가 우리 제주도 갈까 하면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가라고 말해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돈을 아무리 모아도 결국 내가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면 병원이 가져가고 자식이 힘들면 자식한테 주고 결국 내 손에 남는 건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는 연간 580만 원이고 80대는 820만 원이며 90대는 무려 1천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나이 들면 병원비로 다 나가고 결국 통제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허상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빌려 쓰는 것일 뿐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슬프고 제가 몸으로 겪었으며 대한노인의학회 자료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30대부터 저는 건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해도 끄떡없었습니다. 감기 한 번 안 걸렸고 병원 갈 일도 없었습니다. 친구 정자가 영수가 너 진짜 튼튼하다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40대에도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고 채소 위주로 식사했고 술, 담배 안 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면 의사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좋아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건강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부터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2세에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5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70세에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73세에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75세에 허리 디스크가 생겼습니다. 80세에 백내장으로 양쪽 눈 수술했습니다. 85세에 청력이 떨어져서 보청기를 껴야 했습니다. 90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 약 7가지를 먹습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 골다공증약 1알, 소화제 1알, 영양제 2알.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손목이 저립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서 엘리베이터만 탑니다. 3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결국 나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87%가 2가지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80세 이상은 평균 4.2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90세 이상은 무려 6.8가지 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건강은 내가 관리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85세의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자식도 돈도 건강도 다 잃었으니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빈집에 혼자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일어나기 싫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친구들 전화도 받기 싫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86세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흰 머리, 처진 입꼬리. 그 순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고, 눈을 뜨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 밥이 내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저 나무도 나처럼 오래 살았겠지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이 안 찾아와도 서운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괴롭지 않았습니다. 87세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할머니 몇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사세요? 자주 보이네요. 같이 차 마실까요? 소소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88세에는 작은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소설들을 다시 읽으니 새로웠습니다. 손글씨로 좋은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씩 천천히 적으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색연필로 그림도 그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꽃 그리고 나무 그리고 하늘 그리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89세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점심에 라면 끓여 먹으며 TV 보는 시간도 좋았습니다. 저녁에 산책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았습니다. 누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저를 필요로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90세가 넘은 지금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결국 4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 둘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셋째, 작지만 따뜻한 인연들. 넷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 이 네 가지가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품위입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가 진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85세 이후에 깨달았으며 예일대 심리학과 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품위란 뭘까요? 남들이 봐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86세에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했습니다. 사람들이 저 할머니 혼자네.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주문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제 시간을 즐기는 게 중요했습니다. 87세에는 옷을 새로 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나이에 무슨 옷이 필요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백화점에 가서 예쁜 블라우스를 샀습니다. 연두색이었습니다. 입어보니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점원이 어머니 정말 잘 어울리세요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옷을 사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구나. 88세에는 머리를 새로 잘랐습니다. 짧게 파마를 했습니다. 친구 순자가 영수가 젊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외모가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가꾸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일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이 58% 낮고 삶의 만족도가 67% 높으며 수명도 평균 7.5년 더 길다고 합니다. 품위는 남이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자유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가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소중하고 제가 87세에 발견했으며 스탠퍼드대 행복연구소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유란 뭘까요? 돈이 많아서 뭐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87세에 처음으로 명절에 자식들 집에 안 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 설에 오시죠?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올해는 집에 있을게. 나이도 있고 피곤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떡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떡국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TV에서 설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러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누구한테도 김치 담그라는 소리 안 듣고 손주 봐달라는 소리 안 듣고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습니다. 88세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친구 혜자가 전화해서 영수가 내가 요즘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들어줄래?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시간이고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혜자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긴 통화가 힘들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했습니다. 혜자는 그래,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자유구나. 89세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영숙 씨, 우리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기 싫어도 네, 가죠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는 집에서 쉬고 싶어서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요.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른 사람 기분 맞추느라 내 기분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탠퍼드대 행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72% 높고 스트레스가 61% 낮으며 삶의 질도 58% 높다고 합니다. 진짜 자유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보물은 작은 인연들입니다. 크지 않지만 따뜻한 관계가 진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소중하고 제가 88세에 느꼈으며 하버드대 사회관계연구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작은 인연이란 뭘까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아닙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88세의 단골 슈퍼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 오늘은 뭐 사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계란이랑 우유요 라고 하면 신선한 거 드릴게요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89세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와 친해졌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산책 나갈 때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다녀오셨어요? 날씨 좋죠?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우산을 안 가져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자기 우산을 빌려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쓰고 가세요. 내일 주셔도 돼요. 그날 집에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저를 챙겨주다니. 90세에는 동네 빵집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가끔 빵을 사러 가면 어머니, 오늘은 크림빵이 맛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며칠 안 갔더니 사장님이 걱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갔을 때 어머니, 어디 편찮으셨어요?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걱정한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91세에는 병원에서 만난 할머니와 친구가 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몇 번 마주치다가 어머니도 무릎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저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이제는 병원 갈 때마다 만나서 차 한 잔 마십니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는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깊은 관계 하나보다 작지만 따뜻한 관계 여러 개가 실제로 외로움을 48% 줄이고 행복감을 53% 높인다고 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주변의 작은 인연들이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보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고 제가 90세가 넘어서 깨달았으며 MIT 뇌과학연구소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이란 뭘까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85세까지 저는 과거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살 걸,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후회뿐이었습니다. 미래도 걱정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아플 텐데,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86세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만개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걸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벚꽃은 매년 피는데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구나. 그날 산책을 나가서 벚꽃을 한참 봤습니다. 분홍빛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꽃이 피 눈처럼 날렸습니다. 제 팔에도 꽃이 피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이구나. 지금 이 순간이 삶이구나. 87세에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하나 사서 매일 3가지씩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밥이 맛있었다. 다리가 아프지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감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88세에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내일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88세부터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똑같은 하루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89세에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커피를 내려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침 9시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30분 동안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으면서 나무를 봤고 하늘을 봤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점심에는 간단히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밤 10시에 잤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90세에는 작은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점심에 먹는 김치찌개 한 그릇, 저녁에 보는 노을 한 조각. 예전에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특별한 일, 대단한 일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0세가 되니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큰일은 별로 없고 대부분 작은 일의 연속이구나. 그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인생이구나. 91세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보며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비를 봤습니다. 그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비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92세가 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오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90년을 살고 나니 알겠습니다. 인생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겁니다. MIT 뇌과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현재에 집중하는 노인일수록 뇌 활성도가 38% 높고 기억력 감퇴가 42% 느리며 우울증이 67% 낮다고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게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입니다. 92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자식한테 기대 안 하니까 서운하지 않고, 돈에 집착 안 하니까 불안하지 않고, 건강에 집착 안 하니까 괴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작은 인연들이 따뜻하고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잘 살았다.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60대 때보다 지금이 100배 행복하고 자식과 돈과 건강에 매달렸던 과거를 놓은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으며 안 놓았으면 정말 후회했을 겁니다. 85세에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허상을 버리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식과 돈과 건강에 매달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를 지키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작지만 따뜻한 인연을 만들고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그게 마지막까지 남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 이메일이 여러분한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부산에서 박영숙 올림. 저는 박영숙님의 이메일을 다 읽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92세가 되어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너무 소중하고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돈과 건강이라는 허상을 버리고 진짜 보물을 발견한 영숙님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품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작은 인연들, 그리고 오늘 하루. 이것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